카카오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면서 비가맹 택시에 피해를 끼쳤다. 작년 초쯤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튀어나와서 1년 내내 여기저기서 시끄러웠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논란입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이 쓰는 앱인데다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라서 이 얘기를 한 번씩이라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예요. 카카오라는 기업은 글쎄요, 아마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겠습니다만 워낙에 생활 밀착형 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면서 카카오톡을 안 쓰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카카오티라는 앱도 이제는 그냥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정도로 많이 쓰는 앱이니까 뭔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은 대상이기는 쉬울 겁니다. 이런 앱은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다운되면 잘 된 364일 20시간보다 안 된 그 4시간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가 뭔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악한 기업인가? 글쎄요, 저야 모르죠. 카카오는 문제가 있는가? 세상 기업 중에 문제가 없는 기업도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서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산업의 본질,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정치권,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가진 이 플랫폼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티,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은 작년 초 2023년 2월에 시작됐어요. 아니 사실 얘기가 시작된 것은 2022년 초입니다. 카카오티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여러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하는 앱인데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운영해요. 그런데 2022년 초부터 택시 업계에서 카카오티 택시 콜이 불공정하다 하면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에 카카오티의 택시 콜 서비스가 비가맹 택시, 돈을 내지 않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에게 불리하다면서 카카오가 조직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어떤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건지는 제가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결과가 발표되자 반기업 찌라시 언론들은 득달같이 어쩐지 택시가 안 잡히더니 뭐 이러면서 카카오 때문에 여태 택시가 안 잡혔다는 기사를 신이 나서 써내립니다. 6월이 되자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27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때려요. 그러다가 11월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민생 토론, 민생 미팅 이런 데서 한 택시기사가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린다고 항의하자 윤 대통령이 카카오의 횡포는 부도덕하다. 약탈적 가격이다. 유인을 시켜놓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이며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 반드시 조치하라고 특정 기업에게 대통령이 하는 말로서는 엄청나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작년 12월 말에 마치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호응하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기는 해도 뭔가 명확한 범죄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정위에 카카오에 대한 고발 요청을 의결한 거예요. 중기부는 의무 고발 요청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사건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에 이걸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이 사실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논란은 사건의 양자, 피해를 봤다는 것도 사업자, 중소기업이고요. 이익을 봤다는 것도 사업자, 중소기업입니다. 양쪽 다 사업자인 택시기사니까요.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피해액 추산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고발 요청건들은 누가 중소기업에게 얼마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이 카카오 택시 건은 그냥 피해가 막대하다, 굉장히 크다고 봤다 이렇게 내버렸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소기업 피해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래저래 괴상한 정황인 거죠. 그리고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고발하자 이 수사는 또 한 번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조사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된 게 아니라 남부지검의 금융범죄조사부로 배당이 됩니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콜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훨씬 심각하게 일종의 금융범죄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흉흉한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왔죠. 알고리즘 조작,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횡포, 몰아주기, 약탈적 가격, 부도덕, 심지어 금융범죄. 악의 기업 카카오가 돈을 벌려고 뭔가 끔찍한 짓을 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그 조작됐다는 알고리즘 이야기부터 하죠. 기업의 비즈니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음식의 레시피 같은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 중 하나입니다. 코카콜라 레시피는 지구상에서 단 3명만 안다. KFC의 레시피는 본사 금고 안에만 보관되어 있다. 그게 테크 기업에게는 바로 알고리즘인 거예요. 구글이나 유튜브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알고리즘이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은 물론 하다못해 유튜브의 노딱초딱 알고리즘조차 공개되지 않아요.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고 심지어 소송을 가도 소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2022년 이 얘기가 튀어나오자 이례적으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결성해서 자기 기업의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통째로 오픈해버리고 서버까지 전부 다 털게 합니다. 이 위원회는 발족은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했습니다만 대한교통학회에서 추천한 교통위원들 그리고 서울대 AI연구원에서 추천한 AI 전문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성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그냥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집단이었어요. 이 위원회가 자그마치 6개월 동안 17억 건의 택시 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통으로 들여다봅니다. 서버를 그냥 정말로 아예 까버린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의 연구 끝에 내려진 결론은 차별적인 로직이 알고리즘 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7억 건을 들여다봤는데도 몰아주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왜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티의 택시 콜 서비스의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승차 거부가 없는 택시 콜 시스템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손님 골라 태우기를 없애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 문화의 개선을 이뤘어요. 여러분 카카오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역 같은 데서 밤에 택시를 잡는다? 그러면 1시간 걸리는 건 장난이었습니다. 택시는 안에 탄 승객이 목적지를 얘기했는데 안 가면 바로 승차 거부로 제재를 먹습니다. 그래서 택시들은 어떻게 했었느냐? 등을 끈 채로 조수석 창문을 한 3cm쯤 열어두고 사람이 몰린 곳 앞에 쓱 서요. 문을 잠궈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승객이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승객들이 그 열린 창문 틈으로 자기 목적지를 소리를 칩니다. 그 목적지가 충분히 장거리다. 나올 때도 손님을 태울 수 있겠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등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단거리거나 또는 나오는 손님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그 열린 틈으로 택시기사는 이거 집에 들어가는 차라고 답을 합니다.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골라 태우기를 해왔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불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식의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로는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손님이 너무 몰리고 차가 모자라서 배차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거부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심지어 돈을 약간만 더 내면 아예 골라 태우기라는 개념이 없는 블루 택시가 내가 부르는 곳으로 옵니다. 큰 길로 나갈 필요도 없죠. 식당 앞으로 그냥 오라고 하면 돼요. 도착해서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고 한다고 화를 내는 기사도 이제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가 찍혀 있고 기사는 거기에 동의를 이미 했으니까요.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는 뭐냐? 가맹 택시는 우리가 카카오티 앱에서 돈을 한 1,000몇백 원 정도 더 내면 빠른 호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카카오티 블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배차가 되는. 그리고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 1,000원 안팎의 추가금을 안 내는 대신 배차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택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맹 택시는 우리도 유료로 부르는 거예요. 약간 돈을 더 내니까. 그리고
자동 배차입니다. 기사가 목적지를 볼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로 콜을 받는 거예요. 승객이 차에 타야 그제서야 목적지가 뜹니다. 그래서 카카오티 블루는 골라 태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빠른 수락, 빠른 배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로 승객들을 유인하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 가맹 택시는 카카오에 요금의 2.8%의 수수료를 냅니다. 반면에 비가맹 택시, 일반 호출은 카카오에 전혀 수수료나 이용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호출은 기사에게 콜을 받기 전에 목적지가 뜹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는 이른바 콜 고르기,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거예요. 대신 승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배차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가맹 택시들이 카카오가 조작해서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콜이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많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콜 자체는 가맹 택시, 비가맹 택시에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가맹 택시, 카카오 블루는 어차피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손님은 전부 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비가맹, 일반 택시는 목적지를 봐가면서 골라서 수락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수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수락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수락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 아니에요. 수락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빠른 배차가 이루어지는 거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거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성 고객, 수익성이 높은 고객, 서비스의 가치를 더해주는 고객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공정한 행위인가요? 그 선이 높지도 않아요. 수락률이 50%를 넘어가면 모든 기사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가맹, 비가맹, 유료, 무료 상관이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비가맹 택시도 가맹 택시처럼 블라인드로 수락을 눌러버리면 얼마든지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마구 수락을 눌러버려서 수락률이 높아지고 좀 단거리, 받기 싫은 콜도 받는 대신에 콜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받겠다. 아니면 나는 좀 장거리 위주 좋은 콜로 골라서 가고 대신 인센티브를 포기한다. 전형적인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멀리 있는 차를 우선 배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수락률이 높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줬는데 나는 더 가까이 있었는데 왜 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콜을 주느냐 하고 불만을 갖는 겁니다. 수락률에 따른 차등을 두지 말라는 것은 대한항공을 처음 타는 사람과 대한항공을 100만 마일 탄 밀리언 마일러 양쪽에게 완벽하게 똑같이 무료 업그레이드 기회를 주라는 꼴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요?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게 세상 모든 업의 본질인데 차등을 두지 말라. 차등을 두면 그게 조작이고 불공정 행위다.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만 광고가 안 나오고 일반 유튜브 무료 유저는 광고가 나오는 거. 이게 불공정한 행위인가요? 카카오가 이런 방식으로 점유율을 확대했다. 이런 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 윤 대통령 말에도 등장하는 사고입니다. 유인을 해놓고 나서 가격을 올렸으므로 부도덕한 행위다.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제거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우선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가맹 택시들은 아예 한 푼도 돈을 안 내고 카카오 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유료 가맹 택시들은 원래 수수료율이 3.3%였는데 그걸 2.8%로 한 차례 인하했어요. 오른 적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유인을 하고 나서 가격을 올렸다고 착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카카오티는 경쟁자를 없애고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티 전에 여러분은 무슨 앱을 써서 택시를 불렀습니까? 없었다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택시 콜 서비스 점유율을 이야기하는 건 예전에 쓰던 전화로 하는 콜을 억지로 카카오티와 같은 서비스라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게 사라져가니까 점유율이 확대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콜 서비스와 카카오티는 원래 아예 개념이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새 서비스가 더 나은 것뿐이죠. 그래서 고객이 몰린 거예요. 이건 경쟁자를 없앤 게 아니라 업태가 바뀐 겁니다. 상수도가 생기면 물지개가 없어지듯이 업태가 다음 세대로 변화한 거라고요. 독점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연적으로 고객이 몰려서 생기는 과점이나 독점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효용이 있는 곳으로 몰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대 아이폰 구도에서 갑자기 지칼폰이라는 게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지칼폰이 아예 한 차원 높은 기술인 거예요. 기존 스마트폰이라는 것의 개념을 깨고 모든 면에서 더 좋습니다. 심지어 디자인도 더 좋고 더 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칼폰으로 옮겨 타겠죠. 그런데 삼성과 애플이 지칼폰을 못 쫓아와요. 그러면 사실상의 과점, 독점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가요? 기술 혁신에 의한 일시적 독점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존재조차 안 했던 서비스를 만들어서 택시 기사와 택시 승객 모두를 흡수했다. 이건 칭찬을 받을 일이지 불공정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카카오티 억지로 쓰는 사람 있습니까? 택시 기사 중 억지로 카카오티에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심지어 카카오티는 공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실제로 한국 정치권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재명은 플랫폼에 대해서 통행세 받는 기업이 국민을 무시한다. 이따위 무식한 소리를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쏟아냈었어요. 자리를 깔아놓고 통행세를 받는다. 그런 기업이 또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세상에서 지금 제조업을 제외하고 온라인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은 전부 플랫폼 기업이에요. 한국에는 옥션, 지마켓, 쿠팡 다 통행세 받는 기업이죠. 배민도 통행세 받아서 먹고 삽니다. 알리, 테무 전부 통행세 받아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넷플릭스 사업의 상당 부분이 통행세 받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시장을 차려놓고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자리세를 받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고, 플랫폼이라는 것의 본질이 자리를 깔아주고 돈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요. 저 기업들은 직접 만드는 것 하나 없이 통행세만 받는다. 이 얘기는 머저리같이 무식한 소리라고.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공유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양자가 다 고객이라는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셀러와 바이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양쪽이 다 고객이에요. 지마켓, 옥션, 쿠팡에게는 우리 구매자들도 고객이지만 판매자 역시 고객입니다. 페이스북에게는 글을 읽는 사람도 고객이지만 글을 쓰거나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도 고객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시청자도 유튜브의 고객이지만 저처럼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고객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종의 유료 회원인 가맹택시에게 오히려 목적지를 블라인드 시켜버리는 이유는 서비스를 더 원활히 돌리기 위한 방책인 겁니다. 왜냐? 고객이 돈을 더 내고 카카오 블루를 콜할 이유를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고객이 늘어나면 비록 목적지가 어딘지는 안 보이지만 골라 태울 수는 없지만 블루 택시 기사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콜이 많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반대의 모델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료 택시 기사, 유료 가맹 택시 회원은 목적지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블라인드를 했다. 그러면 승객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콜이 빨리 잡힐까요? 당연히 비가맹 택시의 콜이 먼저 잡히겠죠. 그러면 그게 더 우수한 서비스인 거죠. 그러면 카카오티 블루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유료 회원들한테 블라인드를 거는 거고, 승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락률이 높은 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콜이 전체적으로 빨라지고 그래야 이용자가 더 늘어날 테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택시 기사만 편한 대로 하면 승객이 안 오고, 승객만 편하게 하면 택시 기사가 안 오는 겁니다. 만약에 넷플릭스가 제작자만 만족을 시키려고 온갖 쓰레기 같은 영화를 다 가져온다. 그러면 시청자가 줄어들겠죠. 반대로 시청자만 만족시키려고 제작자들한테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올라오는 영상이 없겠죠. 어느 쪽이든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콜 수락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차별이고 조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낸 사람에게 차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이게 대체 왜 불공정 행위입니까? 돈 좀 더 냈다고 저 사람은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편하게 샴페인 마시면서 가고 나는 이 좁은 이코노미에서 엉덩이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가는 건 불공정하다. 어때요? 말이 됩니까? 돈을 좀 더 냈다고 쟤는 영상이 4K로 나오고 나는 720으로 나온다. 불공정하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카카오 모빌리티는 유료 회원, 유료 고객한테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공정한 게 되나요? 네이버에 여러분이 뭘 검색을 하면 상위 검색 결과는 다 돈을 내고 키워드를 지정한 파워링크라는 게 나옵니다. 돈을 내고 내 비즈니스를 검색 상위로 올리는 거, 이게 불공정한 일입니까? 유료 회원한테 낸 돈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게 이게 불공정이냐고요. 이거 괴상한 얘기잖아요. 식당에 가서 왜 돈 낸 사람한테만 음식을 주냐고 불공정하다고 따질 겁니까? 돈을 더 낸 사람에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그리고 세상 모든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요. 공무꾼들은 하루 종일 놀아도 월급이 칼같이 착착착 꽂히니까, 성과를 못 내도 알아서 시간만 채우면 승진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이 돈을 내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이라고요. 돈을 더 내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돈 낸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다. 이 얘기는 그냥 사업에 실패해라, 사업을 중단해라, 사업이라는 걸 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가맹 택시는 돈을 전혀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앱만 띡 깔아도 그냥 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싫다면 택시로서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냥 카카오티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도 이용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카카오 블루로 가맹 택시가 돼도 됩니다.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아니면 비가맹이지만 뜨는 콜 전부 다 마구 수락을 해서 수락률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싫다, 나는 돈은 안 내면서 콜은 돈 내는 유료 회원과 똑같이 받아야겠다, 그래야 공정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넷플릭스는 돈 낸 사람만 영상을 보게 하고 돈 안 낸 사람은 영상을 못 보게 합니다. 그게 불공정하다. 돈 안 내고도 똑같이 영상을 보게 해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비즈니스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승객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카카오 블루를 돈 1,200원을 더 내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만 한다고요. 대기가 짧아져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면 비즈니스가 성립을 하지를 않아요. 돈을 더 냈으니까 나한테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고객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돈은 더 냈는데 시간도 똑같이 걸리고 거부도 똑같이 당한다. 그러면 고객이 그걸 왜 이용하겠습니까? 대체. 지금 공정위나 정부가 하는 말은 고객이 돈 낼 이유를 없애버리라는 요구예요.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냥 세상 그 어떤 비즈니스도, 사업도, 장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제 탑승 데이터를 보면 일부 비가맹 택시나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외부 연구위원들이 카카오티 콜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유료 가맹 기사, 돈을 내는 기사는 단거리 57%, 장거리 18%의 콜을 받은 반면, 비가맹 일반 기사, 돈을 내지 않는 기사들은 단거리 54%, 장거리 20%의 콜을 받았습니다. 장거리가 더 선호되는 좋은 콜인 거예요. 그리고 1km 미만의 초단거리 콜, 비가맹 택시는 월 평균 2.5콜인데 비해서 가맹 택시는 월 평균 3.4콜을 받았습니다. 고를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돈을 안 내는 비가맹 기사들에게 이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돈 되는 장거리 콜을 가맹 기사한테 몰아줬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가맹 택시의 단거리 콜을 축소했다, 또는 우선 배차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카카오 측에서 테스트를 돌린 기록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일반적인 배차 방식에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런데도,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도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공정위는 271억 원이나 과징금을 때리더니 이제는 금융범죄라고 형사 기소까지 된 거예요. 결국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냥 비가맹을 싹 없애버리고 유료 가맹 택시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수밖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공짜로 카카오콜을 받던 택시 기사들한테 이익이 될까요? 그리고 승객들한테는 이익이 될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패서 카카오티 앱이 없어져 버리면 국민들은 뭘로 택시를 부릅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무슨 혁신이 일어나고 무슨 발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서비스 생산성이 세계에서 바닥을 기는 대한민국이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둔 거예요. 사실상
성공하면 처벌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대체 무슨 수로 성장을 하겠냐고요. 대한민국은 우버가 금지되어 있는 선진국 중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고작 택시기사 몇백 명이 시위를 하면서 이 라이드쉐어라는 시스템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존 택시들만 할 수 있는 카카오티까지 무너뜨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의 차이를 두지 말라. 이러면 회사 문 닫는 것 외에 무슨 선택지가 있어요? 국내에서 성공하고 성장해서 다른 나라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면 그게 좋은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국 내 성공을 처벌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요. 유료 회원한테 혜택을 주면 금융 범죄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는데 무슨 자유시장 경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혁신이 나오나요? 이런 나라에서. 식어든 떨지나 말랬습니다. 모르면 플랫폼이 뭔지 공부를 좀 하든가, 배우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잠자코 있든가. 그저 누가 큰 소리 한번 치면 득달같이 아이고 처벌하겠습니다. 기업에 제재 먹이고 벌금 때리고 기소하고, 이따위 나라가 경제 규모 10위 운운하는 거, 이거 어울리지도 않는 사치 아닐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